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머신 센터 42강 MCT 2개강을 위한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 순서는 캐드를 도면, 캐드로 이미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있는데요. 요거 활용을 할 거고, 그다음 마스터캠 X9 버전 가지고 2D 캠 경로, 가공 경로 생성하고,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하고, NC 데이터 확인하고 수정 작업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공정은 센터 드릴, 드릴, 윤곽, 포켓, 탭 드릴, 그 다음에 포켓 가공까지 이렇게 하고요. 포켓이 아니고 모타이 가공이죠. 미안합니다. 일반 모타기 할 거고 C0.2 정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예제가 자격증 관련된 예제라서 우선 이렇게 하고요. 공구 목록은 5가지 공구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평엔드에 여기 C 파의 2날짜리 요거 가지고 이제 정삭 그냥 정삭 정치수로 가공한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되셨죠? 나머지는 또 이제 또 설명 또 차근히 드릴 거고요. 특이사항 보시면 여기서 활용할 예제가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 응용 가공산업 기사의 머신센터 가공점 공개도면 15번에 대한 도면 할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거 수기로 이제 G코드를 짜야 되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마스터캠 머신센터 이제 실무 강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제를 그냥 여기 있는 예제를 좀 활용한다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재 크기는 이렇고, 보정은 컴퓨터 방식 보정 사용할 거고요. 센터 드릴은 G81 쓰고, 드릴은 G83, 탭 드릴은 G83 각각 드릴링 고정 사이클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된 도면은 왼쪽에 보시면 이 도면이고, 이 도면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이미 캐드로 그렸다 그죠? 예, 이 도면 활용할 겁니다. 근데 이 도면 상에서는 깊이 두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두께는 실제로 여기 이제 공개 도면 요거 가지고 우리 깊이 두께 부분 확인하면서 이제 작업 진행할 겁니다. 그죠? 이런 두께 부분. 그리고 캐드 파일은 요거 활용할 겁니다. 마스터캠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실제로 캠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 캐드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고, 자, 그럼 마스터캠 오셔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마스터캠 상단에 밀링 X9이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밀링이 머신 센터, 즉 MCT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성 뒤에 보시면 여기 밀 써 있으면 이게 밀링이구나, MCT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선 캐드 쪽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손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캐드 파일 자체는 버전을 좀 많이 낮춰서 저장을 한번 하셔야 돼요. 이 마스터캠의 이제 X9 버전이 2009년도, 그러니까 X가 밀레니엄 2000이라고 생각하고 9기 때문에 2009 버전 뭐 그런 식으로 버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캐드 파일 자체는 제가 2024 버전 쓰기 때문에 버전이 마스터캠보다 높아버렸죠. 그죠?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버전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의 파일을 못 땡겨오겠죠? 이건 이해되죠? 그럼 버전이 높은 쪽에서는 버전이 낮은 쪽을 땡겨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우죠. 마스터캠 버전이 좀 낮은데 캐드가 높은 버전을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래서 캐드 사용에서 조금 정리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선들이 좀 중복된 선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할 거예요. 그러려면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요. 이 명령 가지고 중복된 선들 삭제하겠습니다. 뒤로 백으로 잡고 엔터. 자, 확인 눌러주시면 혹시라도 중복된 선이 있었다면 여기 뭐 몇 개라고 개수가 나올 거고 삭제할 겁니다. 자동으로. 일단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상단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들어가서 파일을 좀 낮춰 놓을게요. 요거 바탕화면에다가 버전은 이렇게 낮춰 놓겠습니다. 2000 버전 좀 낮춰서 저장하시고요. 덮어쓰기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스터캠 오셔가지고 열기 누르시고 캐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까지 오면 좋은데 캐드 파일이 안 보이죠? 하단에 보면 파일 형식을 오토캐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토캐드 바꿔주시면 파일 하나 보일 거고, 얘 클릭하고 열기 누르시면 파일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거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지금 요 캐드 파일에 여기 원점하고 마스터캠 원점은 서로 일치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 가공 원점 저는 여기 잡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점 여기 잡혀 있지 않죠? 예, 맞아요. 그래서 원점을 좀 이동시킬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캐드, 오토캐드의 원점이나 마스터캠, 즉 마캠의 원점이나 서로 일치한다는 거. 그거 정도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해됐고. 자, 그럼 가공 원점 저는 여기 삼다 그랬으니까 원점 이동하셔야겠죠. 상단에 가보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요거 아이콘 클릭하셔서요. 요 원점으로 한번 보내주시고. 됐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색상 복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라는 소리는 X0점, Y0점, Z0점. 지금 Z는 안 보이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입체 누르시면 Z 방향 위로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면 위쪽은 다 Z 플러스 쪽이고요. 요 표면 밑으로는, 즉 Z 방향 쪽은 마이너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이 방향이 지금 x의 플러스고요. 위쪽은 y의 y 플러스고요. 위쪽이 z의 플러스예요. 근데 우리는 위쪽을 가공하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z 값은 다 마이너스로 다 들어간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원점. 자, 즉 여기가 원점, 가공 원점으로 삼겠다는 소리는 즉 G코드상에서는 G54의 원점을 잡겠다는 소리로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평면 오면 자동 돌아오고요. 자, 그러면 공정은 제가 이렇게 짰죠. 이거 좀 줄여서 여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공정은 센터 드릴부터 드릴 윤곽 포켓인데 도면상에 보면 여기 지금 요건 탭으로 이해되시죠? 요거는 구멍이고, 근데 요게 구멍의 깊이가 조금 있어요. 중간에 있는 요 구멍, 즉 얘는요 보시면 깊이가 10이라고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탭 구멍은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하단에 주소 내용에 보시면 탭 구멍은 관통되어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요거는 그죠? 예, 맞아요. 요거는 깊이가 10이고요. 얘는 관통이에요. 스루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센터 드릴은 두 번 찌르되 드릴은 얘는 10mm만 들어가야 되고 얘는 완전히 관통해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잊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이거는 6.88로 구멍을 뚫죠. 자, 그리고 탭 구멍은 M8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을 몇 가지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즉 6.8짜리 드릴하고 하나만 가지고 얘 구멍도 뚫고 탭 구멍도 뚫을 거예요. 탭은 지금 M8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 M8을 여러분 그런 실수는 하지 않겠지만 8파이 드릴 가지고 M8 구멍을 기초 구멍을 뚫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M8은 말 그대로 그냥 8파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8파이로 구멍을 뚫어버리면 나사산이 안 날 거잖아요. 뭐 당연하겠죠. 보통 어떻게 이제 계산을 하냐 하면, 이게 드릴을 어떻게 잡냐 하면, 요 M8이라고 하는 이 값에서, 즉 8파이에서요, 피치, 즉 1.25를 빼버리면 한 6.75가 나오죠. 맞아요. 6.75의 언저리에 있는 드릴 가지고 활용하시면 되는데, 6.7, 사실은 6.7보다는 좀 낮은 거, 그러니까 6.6mm 정도 드릴 가지고 구멍 뚫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사가 더 빡빡하게 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 6.8은 좀 나사가 느슨하게 좀 날 수도 있어요. 나사산이, 그러니까 산과 골이 좀, 그러니까 산과 골이 좀 깊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조금 한 0.1mm 정도 좀 빼서,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드릴로 좀 가공하시면 좋은데, 일단 여기서는 드릴이 6.8 요게 있으니까요. 그냥 요거 한 가지 가지고 여기 구멍도 10mm 내고 여기도 관통 구멍, 탭 구멍 낼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좀 설명은 길었지만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공정사항에선 센터 드릴 가공할 거고요. 센터 드릴은 2번 공구 쓸 거고 3파이짜리 F100, S1000 쓰겠습니다. 됐죠? 드릴은 여기 6.88 가지고 F90, S900 쓰겠습니다. 요건 3번 공구로 쓸게요. 예. 자, 그러면 상단에 가셔서요. 자, 잠깐요. 요 소재 두께가 보면 28T 돼 있죠? 우리 도면상에서는 두께가 표현 안 됐기 때문에 28T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걸 작업을 할 때 그냥 바로 탭을,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가공 경로 들어가서 투패스 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모의 가공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의 가공이 상단에 요 모의 가공이라고 있는데, 얘를 누르면 뭔가 세팅이 하나 안 돼 있으면 소재 크기가 지멋대로 돼요. 그래서 한 가지 세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상단에 속성 앞에 플러스 여시고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여기 공작물 설정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우리가 모의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 크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소재 두께, 소재 가로 세로는 얼마냐면 70에 70이에요. 70에 70. 두께는 28T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거 X는 70, Y도 70, 소재 두께는 28T라고 하고, 원점은 제가 여기 왼쪽 밑에 모서리 잡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클릭해 주시면 여기가 G54, 즉 X 0점, Y 0점, Z 0점 원점으로 잡겠다는 소리로 모의 가공의 크기가 만들어져요. 이거 확인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봐서 모의 가공이 만들어진지 안 되는지 모르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입체 누르시면 이렇게 모의 가공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모의 소재가 보입니다. 모의 가공하기 위한 소재 크기가 보여요. 2.3성으로 그려졌다 그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센터 드릴 한번 내보도록 하죠.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센터 드릴은 여기 드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드릴 클릭하시고 도형 요소로 클릭해서요. 저는 원의 가장자리 하나, 두 개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센터 드릴은 2번 공구입니다. 여기 센터 드릴 내려보시면 센터 드릴 보이죠? 클릭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공구 크기는 이거 지금 얘는 요거 길이 얘기하고요. 드릴 지름은 요거 얘기입니다. 제가 약 3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센터 드릴은 말 그대로 펀칭만 내는 거기 때문에 드릴이 지나가고 나면 사실 사라지는 형상이에요. 어쨌든 그 공구는 이거 쓰면 될 것 같고,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 2번이니까 이 엔터 치시면 옵셋들, 즉 보정 번호들이 다 바뀌어요.
이거 길이 보정이니까 H02번일 거고, 지름 보정이니까 얘는 D02번이겠죠. 근데 사실 지름 보정은 의미가 없죠. 드릴 공구니까. 드리는 길이만 필요한 겁니다. 아무튼요. 자, 그러면 이송 속도는 아까 F100이라 그랬고, Z축도 F100이고, 요거는 의미 없고요. 주축의 전수는 FS1000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내기 누르시면 공구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요건 주의 메시지 체크해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메시지 잘 안 뜹니다. 이제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드릴 카운터보, 요게 G81이고 카운터보는 82인데 여기 정지 시간이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G82로 떠요. 이게 숫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G81로 자동으로 뜹니다. 81은 공구가 이제 진입했다가 바로 드는 게 G81이에요. 그죠? 스포트 드리닝 고정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킬 거고, 안전 높이는 제로 상단에서 Z50인 부분 안전 높이 줬고요. 그 다음에 다 우리는 2D 가공은 다 절대값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가공 깊이는 한 마이너스 3mm만 펀칭 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필요 없고, 절삭료 들어오셔서 플롯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겠죠. 여기까지 확인 한번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잘 안 보입니다. 그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 입체 보시면 이제 위치가 보이고요. 상단에, 가공 경로 요거 왼쪽이에요. 미안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가공 경로 클릭하시면, 자, 그 다음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그죠? 이렇게도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이거 정면 보시면 공구가 요 밑에까지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mm입니다. 여기도 하나 뚫었고, 여기 하나 뚫었어요. 확인 눌러주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 드릴 6.8이 10mm 들어가는 거고, 그죠? 여기는 관통이죠? 근데 소재 두께 28T였으니까 한 5mm 더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이건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드릴 가공 들어가셔서 요 도형 요소로 클릭한 다음에 원의 가장자리 하나 클릭해주고, 요거는 10mm 내릴게요. 6.88짜리 드릴 가지고 확인 눌러주고,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에 드릴은 3번이고요. 6.88이고 F90S900입니다. 자, 드릴 클릭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름이 얼마라고요? 6.8이죠. 6.8 엔터 쳐주시고 다음 누르고 공구 번호 3번이고 이송 속도는 이거 S900이라 그랬죠. S90이라 그랬죠. 자, 근데 제가 아까 센터 드릴 얘기할 때 여기도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다시 수정할게요. 여러분 센터 드릴이든 드릴이든 이 드릴 찌르는 공구들은 이송 속도 요거만 주시면 되고요. 채투축 이송 속도 요거는 안 줘도 됩니다. 네, 요거 조금 수정할게요. 센터 드릴도 요거 중간에 이거 채투축 안 주셔도 됩니다. 이거 지금 Z축이라고 하는 좀 이상하죠. 지금 어찌 보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송 속도값을 주고 여기는 안 줘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공구가 Z 방향 내려오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고 드릴이라고 하는 사이클 자체가 Z로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그 값, Z로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이송 속도는 Z 들어가는 방향으로 인식되고요. 이 Z축 이송은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린 이송 속도에다가 주시면 F90이 들어가고 주축 회전수는 여기 900 주시면 S900이 들어가겠죠. 네,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 3번 만들어졌고요.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제가 요거는 83 쓴다 그랬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팩 드릴이 G83이고요. 한 번씩 공구가 한 번 들어갔다가 빠지는 즉 1회당 저리 깊이 값이라고 최대 저리 깊이 값은 3mm씩 넣을 거니까 Q3점이 되려면 팩에다가 여기 3이라고 주시면 Q3점이라고 해서 팩 값이 정해집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고 이만큼 쓰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mm겠죠? 자, 그 다음에 절삭료 들어가셔서 플롯 온 돼 있고 확인 눌러주시면 센터 드릴 찔렀고요. 드릴 찔렀고요. 요거 정면도 보시면 공구가 이제 요만큼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부터 요 끝까지가 10mm가 마이너스 내려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28T를 관통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평면 들어오고요. 가공 경로 들어가서 드릴 가공 들어가고 도형 요소에 원의 가장자리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이상 없고 공구 누르고 공구 번호 공구 3번 그대로 들이쓰시고요. 절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팩들을 그대로 쓰고 Q값 3 그대로 쓰고 자 링크 파라미터만 마이너스 28T는 소재 그죠? 소재 두께죠? 이렇게만 하면 공구가 사실 이렇게 됩니다. 공구가 이제 관통이 되면 공구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만 내려와요. 이 부분이 관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mm 정도 더 내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라고 주고 이렇게 주시면 마이너스 33까지 내려오셔야지 충분히 관통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가셔서 플롯 온 해주시면 M08 뜰 거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요거 정면 보시면 공구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일 겁니다. 제가 사실 요 부분은 뭐 그 가공 경로 안 봤고요. 얘 같은 경우는 공구가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볼 거예요. 가공 경로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요거 플레이 버튼 눌러보시면 공구가 쭉 타고 내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네, 여기가 마이너스 33에 해당하는 값이죠.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야지 관통되니까요. 확인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그다음 평면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럼 드릴 공정은 기초 요거는 끝났고 여기도 기초 구멍 뚫었고 탭은 마지막에 넣으면 되고요. 못하기 전에 윤곽 가공 할 겁니다.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윤곽 가공. 윤곽의 요 마디 밑에 부분 클릭해 주셔야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좌보정 맞죠? 하향 절사. 예.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없어야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참고로 여러분, 요 캐드 파일 있잖아요. 이것도 제공할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공구 들어가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해. 평엔드밀이죠? 엔드밀 요거 더블 클릭하시고, 공구 지름은 18이고요. 있죠? F120S1200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누르시고, 공구문 1번 그대로 쓰시고, 날수는 2개, F120, 자, 여기서 평엔드밀, 즉 Z로도 들어가고 XY로도 이동하는 것들은 ZX 이송 속도 요 부분이 XY에 해당하는 이송 속도 피드값 F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Z 값이에요. Z 방향대로 이송 속도 값. 그래서 요 숫자는 제가 똑같이 일치시키기로 하고 복귀는 저는 따로 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주축 회전수 S는 1200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가 1번 만들어졌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보정은 컴퓨터 보정 쓴다 그랬고 그대로 두시면 되고 깊이 가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우리 도면 보면 지금 가공하는 곳이 윤곽 맞습니까? 윤곽 두께가 8mm 맞나요? 8T 맞나요?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를 단면 쳤으니까 여기가 8이라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안쪽은 보니까 6mm네요. 포켓은 6이고 윤곽 쪽은 깊이가 8이네요. 그쵸? 우리 공구는 지금 10파이에 두 날짜리 쓰고 있어서 얘가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Z방향 쪽에 최대 저리 깊이 값은 이렇게 지금 공식 제가 적어놨는데 계산해 보시면 5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10파이 두 날짜리 공구 가지고는 5mm가 들어갈 수 있는 맥스 값인데 얘는 벌써 그죠? 좀 더 크죠? 많이 크죠? 그럼 얘는 한 방에 8mm 들어가면 안 되고 4mm씩 가공되게끔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3mm씩 나눠서 가공할 수 있는 부분이 깊이 가공에 해당하고 요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최대 항상 간격은 2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그냥 2mm가 최대 맥시멈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4mm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mm, 4mm 가공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내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저리 깊이 값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가공 간격은 이거 필요 없고 됐죠? 공구 요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안전 높이로 드는 형상을 막아줘요. 자, 리딩 리드업 그대로 됐고요. 측면도 봐야 되는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안전 높이,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 다 옮겨주시고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8이었다 그죠? 그 다음에 절삭류 들어오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게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지금 빨간색 이상하게 크게 보이죠? 보기 싫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얘예요 지금 홀더 표시인데 이거 클릭해주면 홀더가 빠집니다. 다시 해볼게요. 백하고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죠. 측면 가공을 추가시키지 않았고요. 깊이 가공만 추가시켜놨어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정면 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깊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에요. 토탈. 이해됐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평면 보시면 이렇고요. 가공 안 된 부분들이 꽤 많다 그죠?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찝찝하고 여기도 찝찝하고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어요. 여기는 괜찮을 것 같고 그렇다 그죠? 그러면 공구를 이제 측면 가공 좀 해볼 건데요. 아까 키피로도 두 번 나눠서 가공했으니까 측면도 한 방에 붙어서 가공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크게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붙여서 가공할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측면 가공에 해당하고요. 여기 4번에 조건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상단에 여기 측면 가공 클릭하셔서 요거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네, 요거만 체크한다고 해서 두 번 도는 거 아닙니다. 횟수를 두 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공 간격을 5mm 하게 되면 결국 공구가 요 바깥쪽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 때 그 다음 두 번째 공구 돌 때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의 간격이 5mm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있고 요 사이의 간격이 5mm라면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되는데 이 가공 간격에 있는 이 숫자를 공구 지름보다는 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상하게 가공이 덜 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얘는 일단 한 8.5 정도로 하고요. 공구 유지시키고 확인 누르고 업데이트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 도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한번 돌고 또 붙어서 돌죠. 충분히 이상이 없네요. 8.5로 했더니 노란색은 개의치 마시고요. 회색 부분 보시면 지금 회색 부분에 공구가 지나간 그쵸?
평로라서 여기도 가공 다 됐다 그죠? 혹시라도 하얀색으로 뭔가 중간에 점 박혀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 부분이 마치 시로라기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물론 공구 지나가면 뭐 뜯겨져 나가긴 하는데요. 어쨌든 시로라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겠죠.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 누르고 됐죠? 자, 여기 이제 윤곽 가공이고 한 번 더 볼게요. 왜냐하면 깊이 쪽도 봐야 돼서. 플레이 눌러보시면 한 바퀴, 두 바퀴, 이거 총 네 바퀴 돕니다. 왜냐하면 4mm씩 들어가서 하니까 Z-4, Z-8까지 해서 두 바퀴 두 바퀴니까 곱하기 4니까 곱하기 하면 4잖아요. 그래서 네 바퀴 도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요게 이제 윤곽 가공이었고요. 이제 포켓 가공할 텐데, 포켓의 센터에다가 이제 공구 밀어 넣어야 되겠죠? 그런 거 좀 이해하시고요. 가공 평로 들어가서, 아까 윤곽 할 때 제가 요 마디 밑에 부분 해가지고 좌보정 하얀색사 얘기했지만, 사실 이 이제 포켓도 보면 여기 요 마디 밑에 부분 클릭하셔야지 이게 좌보정 되는 건 이해되시죠? 하얀절사. 예. 근데 마스터캠에서는 포켓은 그냥 하얀절사이나 상얀절사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미 옵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클릭을 할 때 주의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상단에 가공 평로 들어가서 여기 포켓 가공 클릭하시고, 전 여기 하나 클릭할게요. 요 방향으로. 사실 요 방향 자체가 하얀절사 좌보정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방향은 상관이 없다고요.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 들어가셔서 1번 공구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절삭 파라메타 들어가셔서 정상 여기 안 주면 안 되겠죠. 제로고, 자, 여기 가공 방향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클릭하는 위치가 아니라 여기서 버튼식으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향 가공할 거고요. 됐죠? 황삭 들어가서 이런 방식, 오버랩 방식으로 가공할 거고, 그 다음에 진입뽑기 이건 안 할 거고요. 정삭은 따로 안 할 겁니다. 황삭 공구 가지고 정삭 여유 안 줄 겁니다. 자, 키피 가공도 아마 두 번 나눠야 될걸요. 왜냐하면 얘가 6이죠. 우리 18의 두 날은 최대가 5라 그랬으니까 얘 초과한다 그죠? 자, 그러면 얘도 가공 깊이 가공 들어가셔서 최대 간격은 아까 6이었으니까 3 주시면 3mm 3mm 가공하겠죠. 공구 유지시켜 주시고, 링크 파라메타에서 자, 안전 높이 절대값 절대고 옮겨 주시면 되고, 요거 가공 깊이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도면 한번 보고요. 네, 이상 없죠. 자, 그 다음에 절상유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M08이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지금까지 한 게 포켓 가공이고, 이제 탭 드릴 가지고 여기다가 탭 구멍에다가 관통되는 탭 하나 내시면 돼요.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탭 드릴도 드릴 안에 들어있습니다. 드릴 공구 드릴 들어가서 도형 요소 누르시고 원의 가장자리 하나 클릭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십시오. 자, 공구 들어가셔서 탭 그죠? 탭 드릴이 없네요. 요거 4번 공구로 쓸 거고요. 이송 속도는 S200 쓸 거고, 미안합니다. 추측 회전수는 S200 쓸 거고, 이송 속도 F는 요 값은 우리가 만들어야 돼. 요 값은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이에요. 일단 저장하고, 쉽게 설명하자면 1.25 피치짜리의 8mm 탭을 내려면 이송 속도 값하고 추측 회전수하고 어떤 관계가 좀 존재합니다. 우선은 추측 회전수를 얼마 쓸 건지 우리가 결정하는데, 대체로 한 100에서 한 500 정도 사이 쓰시면 되고, 그 중에 저는 S200을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송속도, 추측 회전수 모두 다 교육용입니다. 실무용은 사실 아니에요. 교육용이라고만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송속도 값을 250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추측 회전수 S에다가 여기 피치가 1.25잖아요. 요거 곱한 값이에요. 즉 200에다가 그죠? 1.25를 곱하면 250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맞아요. 그래서 이송 속도 값은 추측 회전수에다가 피치를 곱한 값이 바로 맞아요. 요거 이송 속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0이 나온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공구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탭 있죠? 왼쪽 마우스 클릭, 다음 누르시고, 공구 번호는 4번이고요. 이제 탭의 호칭 지름은 8이니까 이거 8로 바꿔주시고, 피치는 1.25다 그죠? 엔터 쳐주시고, 다음 누르고, 공구번호 4번 그대로 쓰고, 피치는 1.25 그대로고, 제가 속도를 먼저 정한다 그랬잖아요. 추측 회전수를 저 200 줄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 계산될 겁니다. 250으로. 요거는 제로, 요거 제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송 속도는 이렇게 계산이 자동돼요. 여기 200 넣었더니 여기 곱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걸 만들어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다음 끝내기 누르시고, 공구번호 4번이고요. 자, 그럼 절삭 파라메타는 팩 드릴이 아니라 그죠? 탭이죠? G84로 뜨고요. 자, 링크 파라메타에서 다 안전 높이 되어 있고, 가공 깊이만 아까 두께가 28이었고, 그 다음에 5mm 더 내린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8에 마이너스 5 해주시면 마이너스 33mm까지 공구 내려가셔야지 탭 구멍이 완전하게 완전 하사부 탭이 다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관통되니까요. 절삭용 플로드 온 돼 있으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요거 정면 보시면 공구가 또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좀 겹쳤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평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요까지 한 게 지금 5번까지 우리 작업 공정 하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못따기고, 일반 못따기 시 0.2를 쓰겠다고 하는 건 제가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라, 여기 도면에 보면, 여기 주소 내용에 보면요, 일반 못따기가 시 0.1에서 0.3을 쓰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할 거고, 여기 일반 못따기 시 0.2 부분은 어디에 적용할 거냐 하면, 전 여기 적용할 겁니다. 요 테두리요. 요 테두리를 적용할 거고, 포켓에도 요거 테두리잖아요. 포켓에서도. 요 부분만 시 0.2 각각을 주도록 할게요. 이상 없고. 자, 그럼 공구는 챔퍼 밀이라고 해서 요거 한 6파이짜리 45도짜리 F180 S1800 요거 쓰겠습니다. 상단 가공 경로 들어가서 얘가 지금 요렇게 공구 어떻게 요렇게 타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얘가 윤곽 아니면 포켓 가공인데, 포켓도 들어가니까 윤곽 안에 들어가야지. 윤곽 가공 안에 2D 못따기가 들어있어요. 포켓은 안 들어있습니다. 못따기 2D 못따기 하시고 싶거들랑 윤곽 가공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요거는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좌보정 하향 절삭이죠. 그 다음에 얘도 좌보정 하향 절삭이 되게끔 클릭을 2번 다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좌보정 하향 절삭이 둘 다 맞고요. 어쨌든 요렇게 양쪽 잡아준 이유는 양쪽에다가 동시에 이제 못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공구 들어가셔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새 공구 생성해. 요 공구 번호는 6번입니다. 그리고 챔퍼 밀이라고 혹시 보입니까? 보이죠? 다음 누르시고. 자, 챔퍼 지름, 외측 지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외측 지름은 전 6 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날 끝 지름은 이거 제로 하겠습니다. 뾰족한 거 45도. 그리고 지금 숄더 생크 지름이 12는 좀 더 크죠? 이것도 그냥 6으로 한번 가시죠. 똑같이 비슷하게. 다음 누르시고, 공구번호 6번이고요. 날수는 2개고, 아까 F180이라 그랬죠? 요거 180. 자, Z축 이동 속도도 180. 요거는 제로고, S1800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끝내기 누르시면 6번 공구 나왔고, 자, 절삭 파라미터는 이쪽은 건드릴 거 없습니다. 오른쪽에 윤곽 형태가 2D가 아니라요, 2D 못따기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이거 맞죠? 자, 이게 너비하고 옵셋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하면, 아까 C0.2라고 하는 일반 못따기 값은 너비 쪽에다가 0.2라고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적냐면 요거 2배 값, 즉 0.4를 적어 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C0.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제 말이 혹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구가 딱 여기 맞게끔만 내려가면 안 되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이상하게 망가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옵셋을 0.4를 준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구가 못따기를 할 때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공구가 조금 더 내려오게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온전히 못따기가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는 깊이, 요 깊이 값이에요. 여기 조금 더 내려가라고 하는 깊이 값이 0.3mm 더 내렸다는 소리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림이 설명이 좀 돼 있긴 한데,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제가 부연 설명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깊이 가공 필요 없습니다. 그 모서리만 타고 가면 되니까요. 자, 리드인, 리드아웃은 조금 건드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구가 이 선상에서 법선으로 그냥 바로 붙이면 편하죠. 얘도 이 선상에서 법선으로 바로 붙이면 편하죠. 그래서 진입할 때 법선으로 들어가고 하고, 원호는 필요 없고요. 반경은 한 50% 정도만 주시면, 그러니까 3mm 떨어져서 공구가 진입하면 좀 가깝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화살표를 클릭해서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오게 할 거고요. 자,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 제가 일부러 보이게끔 한 3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타고 한 바퀴 뺑 돌고 오면, 사실 공구가 오버랩이라고 하는 거리값이 제로면 그냥 바로 나오는데요, 여기 3이라고 주면 한 바퀴 이렇게 뺑 돌고 나서 3mm를 조금 더 지나쳐서 이렇게 빠져요. 그럼 이 부분이 조금 중복이긴 하지만 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좀 가공이 한 번 더 가는 거니까, 좀 그러니까 미절삭되는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3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 줘도 상관없는데요, 일부러 제가 3을 줄 거예요. 어떤 좀 티가 나라고. 확인 눌러주고. 됐습니까? 공구 보정이 원하지 않다네요. 잠깐 들어가서요. 측면 가공 요거 빼겠습니다. 자, 링크 파라미터 건드릴 거 없고, 절삭률은 플로우드 온 해주시면 되고, 자, 요거 업데이트 했고요. 자, 그 다음 가공 경로 들어가서 공구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붙고 가공되고, 조금 더 지나쳐서 빠질 겁니다. 그죠? 혹시 좀 보이셨나요? 예, 이거 혹시 보이셨나요? 이거 3D로 이따가 또 보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지나치게 해주는 게 오버랩 거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고,
하시면 지금 전체 공정 이게 다 완성한 겁니다. 못다이까지 C0.2 준 것까지. 근데 요거를 전체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체크를 다 켜주고요.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까만 물결 요거 클릭하시면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경로를 다 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렇게 보고 나면 좀 문제는 없는데 좀 잘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모의 가공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공작물 설정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있어가지고 갈 거예요. 자,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휠 중간에 꾹 누르고 돌리면 여기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데 사실 이렇게 봐도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공했는지 안 했는지가 약간 구분이 애매해요. 확인 누르고 자, 이거 체크가 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이거 보이십니까? 모의 가공 클릭하시면 우리가 설정했던 소재 크기가 여기 밑그림에 나올 거고요. 걔가 이제 가공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스터캠에서는 이거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움직이진 않고요. 이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요거 속도 좀 줄여서 좀 보시면 좀 이해될 거예요. 플레이 눌러보면 센터 드릴 퐁퐁 찌르고 드릴 찔렀고 윤곽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붙어서 돌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한 바퀴 돌고 또 붙어서 돌겠죠. 윤곽 쪽은 Z가 깊이 값이 8이었고요. 포켓은 6이었어요. 이것도 두 바퀴 돌죠. 탭 줬고 C 줬고 여기 안쪽에도 C를 줬을 거예요. 요거 확인은 좀 확대해서 보시면 C는 이렇게 줬다는 소리예요. C 부분들은 이렇게 줬다는 소리예요. C 0.2. 자,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조금 미흡하네요. 어떤 거냐면 포켓에 아까 평행dim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것 같거든요. 요 구멍에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깜빡한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닫고 아까 포켓이 어디였냐면 포켓은 얘였거든요. 그죠? 요거 잠깐 도형 일체인에 들어가 가지고요.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일단 평면 바꿔놓고 공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센터는 안 들어가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체인 추가 누르고요. 점으로 바꾸겠다고 점 클릭해 주시고 여기 센터점 하나 콩 찍어 주시면 공구 여기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덜 받을 거니까 확인 눌러주고 요거 점 체인이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시켜서 순서를 좀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고요. 뭔가 수정을 했죠. 수정했으면 상단에 네 번째 거 재생성 누르시면 업데이트가 되고요. 자, 전체 클릭하려면 요거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다시 모의 가공 들어가셔서 요거 플레이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요거 입혀놓고 그 다음에 속도는 많이 줄였죠. 플레이 눌러보시면 공구가 센터 드릴 이렇게 돌고 자,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깊이 더 주고 여기가 윤곽 쪽이 깊이가 Z가 깊이가 8이었습니다. 포켓은 아까 6이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공구 이제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 혹시 느껴지셨나요? 네, 이렇게 중간에 들어갔으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못하기 C0.2가 각각 윤곽하고 포켓에 각각 들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게 끝이 아닙니다. 툴패스는 냈지만 이제 G코드를 뽑아야죠. 전체 클릭이 다 된 거, 여기 전체 여기 선택이 다 된 거 확인하셨으면 상단에 G1 눌러주시면 G코드를 뽑습니다. MP펜이라고 하는 포스트 활용해서 G코드를 뽑네요. 확장자는 NC 파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마스터캠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디트 창이 열릴 건데 일단은 저장하는 위치를 먼저 물어봐요. 저는 바탕화면에다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이름은 아직 결정 안 하고 이름은 조금 있다가 수정하고 이름은 제가 결정할게요. 일단 바탕화면 가주시고 일단 확인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G코드가 파일로 저장이 바탕화면에 아마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름은 정식으로 줄 거예요. 프로그램 번호는 OE 0825라고 하는 프로그램 번호로 줄 예정입니다. 보셨죠? 그럼 G코드가 나오는 거 한번 보고요. G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O 뒤에까지는. 그 다음에 0825라고 해서 프로그램 번호 맞춰주고 EOB 뒤에 그 퍼센트 뒤에 EOB 주고요. 요거 의미 이해되시죠? XY 평면 쓰겠다. 경보정 취소, 장보정 취소, 사이클 취소, 절대좌표계 뭐 그런 뜻이고요. 원점으로 한번 복귀 한번 시킬까요? G28에 X0, X0점, Y0점, Z0점에서 원점 복귀하고 그 다음에 j1점으로 Z축만 보내고 주축 한쪽 방향 세우고 자, 그 다음에 공구 2번 센트 드릴 불러와 가지고 G81로 공구 그죠? 가공하면 되고 안전높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G54고 자, 드릴을 가지고 G83 팩 드릴 가죠? 됐습니까? 83. 자, 그 다음에 평행드밀 가지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죠? 네, 두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포켓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으로 포켓 들어가고 탭은 G84로 뜨고요. S200에 F250 요거는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C 못 따기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여기까지 좀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제 바탕화면 다시 한 번 더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프로그램 번호 5에, 그죠? 0825였죠? .nc 파일로 저장되겠죠? nc 파일이라고 써있으니까 5에 프로그램 5에 0825로 저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파일이 5에 0825.nc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장비에 가서 세팅을 하고 G코드 날려가지고 G코드 보내서 가공하시면 가공이 되겠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머신 센터 42강 MCT 기기가공을 위한 캠 프로그래밍 작업 진행했고요. CAD 파일로 도면을 좀 활용했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도면 가지고 우리가 CAD로 이미 만들어 놓은 도면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활용한 거고요. 마스터캠 X9 버전 가지고는 NC2패스 내고 모의가공 시뮬레이션 검증하고 NC 데이터 확인하고 수정 작업까지. 일단 공정은 여기 있는 공정 다 활용했고, 일반 못 따기는 C0.2 적용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예제는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퓨터 응용 가공산업기사의 머신센터 가공작업 공유도면 15번에 해당하는 도면이었어요. 되셨죠? 기타 내용들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네,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